아시아의 개라고? 엄마는 눈썰매 끄는 크고 힘센 개가 좋단다. 엄마 혼자 사는데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겠니? 노르웨이의 어느 늦은 밤, 한 가정집의 현관 앞에서 개 한 마리가 동네 사람들 다 잠깨라고 하듯이 큰 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이내 그 가정집의 주인인 듯한 나이든 여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엘스케, 도대체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야?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 개는 이토록 큰 소리로 짖고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동오락관은 유튜브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라온 글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의 내용을 저희가 각색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해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엘스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살고 있는 노르웨이 노를란주의 보데라는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여기에 살아왔고 이 마을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별거 없는 변두리 마을이라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딸과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남편과 저만 남아서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저희에게도 이별이 찾아오더군요. 항상 성실히 일하던 남편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맥주 한 병을 마시자고 하길래 피곤할 텐데 그냥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묘지를 갈 때 맥주를 꼭 한 병씩 사가곤 합니다. 그 다음날 유난히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 버렸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하루도 술없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 내 눈앞에 없고 그가 기분 좋을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던 피아노, 가끔씩 만들어주던 빵을 만들어주던 오븐 등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사라사라가 집 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힘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과 함께 오슬로로 나가서 같이 살자며 매일마다 전화를 했지만 저는 평생 살던 보데라는 마을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주말에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방에 넣어와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의 딸 엘라는 가방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엄마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혼자서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엄마와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방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방 속에는 이제 막 솜털이 보송보송 난 하얀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 가방을 열고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며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웬 강아지냐며 물었고 저는 예전부터 노르웨이의 눈썰매를 끄는 개를 좋아해서 그 개냐고 물었죠. 그런데 엘라는 이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데리고 온 진돗개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시골 마을에서 큰 덩치의 썰매 끄는 개 정도는 돼야 엄마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며 약간의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엘라가 엄마를 생각해서 사왔는데 좀 너무한가 싶어 미안한 마음에 강아지를 안아봤습니다. 저에게 안긴 강아지는 제 가슴속을 파고들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너무도 귀여운 그 모습에 저는 매료되어 버렸고 저도 모르게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마음에 드세요? 똑똑하고 용맹한 진돗개라는 견종으로 골라서 데려왔어요. 멀리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데려온 견종이라는데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약간의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딸 엘라에게 그래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진돗개라고?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네. 어쨌든 너무 고맙다. 말하며 당장 이름부터 지으려고 딸 엘라와 함께 강아지 이름 짓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중 사랑이라는 뜻의 엘스케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엘스케다. 남편이 저를 사랑으로 지켜주었듯이 이 강아지도 저를 사랑으로 지켜달란 의미였죠. 엘스케, 이제부터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엘스케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엘스케와 생활하는 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엘스케는 동물같이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주 똑똑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었고 제가 가르친 장비들도 쉽게 터득했죠. 어느 날은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엘스케가 먼저 불이 나게 뛰쳐나가더니 신문을 주워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현관문에 펫도어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엘스케는 아침이면 자기가 알아서 신문을 물어다가 제가 항상 앉아있는 소파에 가져다 주었어요. 침이 범벅이라 신문이 적긴 했지만 그런 걸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안 했을 산책도 엘스케와 함께 하게 되었고 늙은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엘스케는 저의 느린 복폭에 맞춰서 제 옆에서 나란히 걸어줬어요. 어쩌다 자기가 앞서갈 때면 아차 싶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저에게 맞춰서 걸어줬죠.
처음에는 힘들었던 산책도 엘스케와 함께하니 점점 더 멀리 오랫동안 걸어서 운동량도 늘게 되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엘스케와 놀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개인기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가끔씩은 엘스케가 사람과 대화하듯 얘기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지내지도 않게 되었어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엘스케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 뒤에도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과 딸이 집에 왔을 때 제가 가르쳤던 개인기들을 보여주면 아들과 딸은 보통 반려견들은 이렇게까지 똑똑하지 않다며 엘스케에게 천재견이라고 해줬어요. 그제서야 저는 진돗개가 아주 우수한 견종임을 알았답니다. 산책을 할 때면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자주 마주쳤고 부인이었던 소피아 씨가 자주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사라, 오늘도 엘스케와 산책하시나 봐요. 밖에서 자주 뵈니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소피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엘스케는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면 화장실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습관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곤 했지만 어느 날은 화장실 문을 발로 벅벅 긁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싶은가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문 바로 앞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저를 응시하고만 있더군요. 엘스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씻게 되었죠. 엘스케는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솜털이 나있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늠름하고 근육은 탄탄하게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엘스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맥주를 사들고 엘스케와 함께 남편을 만나러 갔었죠. 엘스케는 의젓해서 남편의 묘에 갈 때면 제 옆에 앉아서 함께 묘비를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당신과 마지막으로 맥주 한잔 못한 걸 너무 후회해. 정말 미안해. 거기는 살기 좋나요? 저는 요즘 엘스케 덕분에 다시 삶의 의욕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빈자리를 엘스케가 채워주고 있고 가끔은 당신이 엘스케로 환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답니다. 저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엘스케는 제가 말을 끝내고 묘비를 닦아줄 때까지 저를 얌전히 기다려주곤 했어요. 엘스케와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엘스케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시간이 늦어져 저는 잠을 자기 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씻고 나오던 저는 바닥에 물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로 넘어지며 땅을 손으로 짚었지만 팔의 통증과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고 엘스케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형광등의 밝은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정신을 차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이었고 온몸은 욱신거렸으며 특히 팔과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죠. 오른쪽 팔은 잘 움직이지 않아 고개만 들어 내려다보니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딸 아이가 침대에 기대어 자고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딸은 제게 말을 하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의사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사라 씨, 정신이 드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옆집 부부의 신고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사라 씨를 발견했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바닥에 팔과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시면서 오른팔은 골절되었고 머리는 뇌진탕 증세와 더불어 급성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자칫 뇌사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출혈은 막아놓은 상태지만 아직 좀 더 입원해 계시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가고 딸은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에게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한참을 병원에 있다가 좀 전에 엘스케를 자기 집에 맡겨두러 갔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엘스케가 떠올랐죠. 아들, 딸에게 말하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엘스케가 며칠간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랑만 살아와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어쩌나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같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진통제와 여러 약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피로감이 몰려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옆집 부부가 함께 와 있었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눈을 뜬 저를 본 옆집 부인 소피아 씨는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사라,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엘스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소피아, 그게 무슨 소리죠? 엘스케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물어보니 소피아는 저에게 그날의 실상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영화를 보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밤이 깊어졌을 때
저희 집 앞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잠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침대의 품이 너무도 포근했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지 않았죠. 하지만 개가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었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도 짖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엘스케가 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라 씨 없이 혼자 다니는 사실을 본 적도 없었고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문을 보고 짖던 엘스케는 문이 열리고 저를 보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가 온 귀퉁이를 물고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엘스케가 이끄는 방향이 사라의 집인 걸 확인하고는 집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불러도 사라 씨가 대답이 없기에 이상함을 느껴서 응급실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아마도 엘스케는 사라가 쓰러졌을 때 그나마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엘스케가 저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생각나는 건 왜였을까요? 저는 엘스케를 보고 싶다며 엘스케를 데려와 달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에서 병원에 반려동물을 들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아들 집에 있는 엘스케를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었어요. 엘스케는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있는 저도 알아보는 것처럼 요란하게 낑낑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엘스케에게 금방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곤 했죠.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골절된 팔에 뼈가 붙고 물리치료도 마무리되어 퇴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방문하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아들에게 당장 엘스케를 데리고 병원으로 마중 나오라고 말했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고 병원 문 밖을 나서는데 저 멀리 아들과 함께 있는 엘스케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엘스케가 털도 헝클어져 있어 보였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입원하고 아들 집에 간 이후로 엘스케가 원래 먹던 양보다 음식을 훨씬 적게 먹었다고 아들이 말해주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엘스케를 불렀고 저를 알아본 엘스케도 흥분해서 울부짖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엘스케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엘스케는 울고 있는 제 얼굴을 핥으며 다행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엘스케 정말 고마워. 정말 네가 날 구해줬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착한 엘스케.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그대로 아들, 딸을 돌려보내고 엘스케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딸이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이곳에 혼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 의견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로 함께 가도록 해요. 저는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서 살기란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 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인 것이 바로 엘스케였어요. 아들, 딸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엘스케가 살 수 없는 환경일까 봐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엘스케와 함께 가기 위해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을 따라갈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이 사는 곳이 오슬로라서 엘스케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엘스케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마. 딸과 아들은 고민을 하더니 아파트에 살던 딸 집보다는 주택에 살고 있던 아들 집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 진돗개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을 선택했고 좋은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정겨운 저희 집을 떠나 오슬로로 나가게 되었어요. 집을 청소하다 보니 엘스케가 온 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오래된 남편의 물건들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었어요. 잘 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마 저도 당신 곁으로 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엘스케가 지금처럼 옆에서 잘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 정든 집을 떠나서 엘스케와 함께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집에는 얼마 전 태어난 손주가 있었지만 엘스케는 손주가 연약한 아기라는 걸 아는지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엘스케와 함께 자라서 그런지 손주도 일찍부터 동물을 잘 대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자라서 말도 할 수 있는 손주에게 저는 엘스케가 저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마치 동화를 읽어주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고 엘스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손주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곤 하죠. 아들과 딸은 가끔씩은 제가 자신들이나 손주들보다 엘스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질투하곤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엘스케와 같은 날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에게 엘스케를 소개도 시켜주고 함께 뛰놀고 싶지만 늙은 제가 한창 젊은 나이일 엘스케와 함께 간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고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 딸이 엘스케를 잘 돌보아 주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왔으면 하고 생각하곤 해요.
뭐 그때까지 남편과 함께 기다릴 테니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원하시거나 외로움에 지친 분들은 훌륭한 견종인 진돗개를 동반자로 들이시면 어떨까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우면서 딸을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하여 많이 알아봤습니다. 진돗개는 아시아의 한국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진돗개는 충직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집에서 키우는 개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보호자에게 매우 충직하여 때로는 보호자 외에는 공격성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부터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보호자와 관계가 잘 형성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어 진돗개와 함께 좋은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간마다 구독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질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